네, 글로벌 전략까지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 들어서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에 상장된 한국 지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EWI, 코로, 야간 선물 모두 마이너스로 오늘 코스피 시작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연고점 경신 후에 조금 내리막, 주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계감을 좀 봐야 되나요? 시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일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매도세는 맞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6월달, 7월달 들어면서부터는 조금 순매수는 좀 들어왔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도 한 13조 이상 순매도했던 외국인들 자금이 그래도 최근에 좀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10조 초반대까지는 순매도가 좀 줄었고요. 다만 좀 요즘에 최근에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사실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지수는 계속 신고가 위에서 놀고 있지,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지만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한 구간이거든요. 어젯밤에도 사실 미국 반도체 섹터들이 급락이 나오고 뭐 하락이 좀 나오고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는 조금 선물 쪽에서 매도 나오지 않았나. 네. 지난 만기 이후에 거의 한 3만 개 가깝게 한 2만 8천 계약 정도 지금 순 매도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그리고 현물에서는 그렇게 좀 세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방향성 탐색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들을 이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뭐 경험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은 항상 갈릴 수밖에 없는 매매 타이밍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의 구간이 조금 진정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통화 위크, 이제 금리 정책 위크하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 지나고 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정책,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넘어가면 조금 더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다. 통화 정책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 조금 더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불안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변동성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지주사와 관련해서 대주주 양도세 원상 복구 국내 증시에 좀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뉴스가 일요일 저녁에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월요일은 괜찮았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빠지니까 그 뉴스가 부각된 그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가 사실 확정된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대주주의 양도세 이슈와 관련된 문제는 신경을 쓰더라도 10월이나 11월쯤 가서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가 시장에 큰 영향으로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그 뉴스가 다시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주말에 나온 뉴스였는데 어제의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뉴스가 좀 더 부각되는 느낌? 그러니까 한 10월, 11월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 좀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자, 이제는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죠. 황윤 팀장님께서 하반기에 주요하게 보는 업종 가운데 조선주를 좀 강조한 바 있잖아요. 조선주가 최근에는 주춤한 가운데 조선 기자재로 좀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조선 기자재가 어제는 이제 엔진 쪽에 특히나 많이 좋았었습니다. 엔진은 계속 쇼티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주하는 선박들에도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좀 많이 내려왔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손절매를 하셨을 수도 있을 위치인데 사실 또 지금은 또 전 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규로 매수하려면 신고가를 뚫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주가 좀 내려왔을 때 저가 멜트가 있을 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조금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라고 봅니다. 다만
다른 조선주들은 삼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갔죠. 상반기와 하반기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상반기에 신고가를 갔었던 HD 현대그룹하고 네. 현대중공업그룹하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네. 대비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빠질 때 좀 덜 밀렸고 올라올 때는 오히려 더 신고가를 지금 가는 양상입니다. 아직 다른 조선주들은 신고가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삼성중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 주가가 올라갈 때 내러티브와 실적 두 개가 다 겸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 종목은 여전히 조선주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조선주 그리고 뭐 지금부터 또 어떤 조선주가 더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시면 조선 ETF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고 플러스 조선 기자재까지도 같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반기에 조선주를 좀 강하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잘 모르겠다면 네. 조선 ETF 네. 보시면 되겠고 기자재 쪽에서는 업종 네, 타픽을 뭘로 보세요? 어제 뭐 하나 엔진하고 현대마린 엔진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지금은 현대마린 엔진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여서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이제 신고가 오히려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벗어나지 못했고 현대마린 엔진은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좀 뭐 키 맞추기 때문에 하나 엔진이 더 매력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강한 종목이 결국 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엔진 쪽에서는 현대마린 엔진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마린 엔진을 조금 더 기자재 쪽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는 업종들이 약간 주춤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주춤하실까? 그와 관련된 업종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력기기죠. 네. 자,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이 예상 하회한 실적에 기대 못 미친 실적에 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 네. 전력기기가 좀 긴장을 보였는데 오히려 조정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네, 어제 좀 음봉이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거래량도 실리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 추세선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관세 영향을 받았다고 컨콜에서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마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순항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단기 매매자든 조금 뭔가 중장기적으로 매매자든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과연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더 줄여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주는 대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관세 영향이 좀 더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마진이 줄지 않을 것이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정말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먼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신중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보유자시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손절매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기회가 두 가지가 공존한 기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다만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 실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좀 바이오를 좀 하반기에도 주요하게 보시기도 하고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안에서도 바이오가 좀 네,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투자 전략도 같이 녹여주시죠. 네, 지난밤에 반도체가 좀 밀렸기 때문에 국내 시장 수급도 바이오나 또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갈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하루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은 대형 바이오들 사실 좀 재미는 없어요. 대형 바이오 재미없고 대신에 중소형주 바이오 섹터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연동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 회사들이 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틀 연속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역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계속 외국인들 선물 방향 보면서 철저하게 대응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P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